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자마입니다. HTPK에 관한 ADMET Predictor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HTPK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흡수 분율, %FA과 생체 이용 분율, %FB 계산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용량 추정, 그리고 CP 시간, 곡선 생성도 다룰 예정입니다. 실험값을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TPK 도구는 도구와 PK 시뮬레이션 메뉴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루카스 사이드 메뉴에서 %FA와 %FB, 용량 추정, CP 시간 곡선, 그리고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셋을 불러오지 않아서 이 항목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에도 마찬가지로 %FA, 용량 추정, CP 시간 곡선, 그리고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제 화합물의 일부 하위 집합을 불러오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나마인 다이버시티 세트의 일부 하위 집합인데 전체 세트는 10,000개가 약간 넘는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개의 화합물 하위 집합을 선택했는데 오늘 우리가 진행할 작업에는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이 SDF 파일을 열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화합물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로 들어가서 ADMET 특성 계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반체, 대사, 독성 또는 모델링 기술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화학적 기술자만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HTPK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HTPK 계산에 필요한 모델을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추후 진행될 데이터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꽤 빠르네요. 이전에도 이 과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특성 계산도 꽤 빠르게 진행돼 원하는 특성 값들을 금방 얻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HTPK로 들어갑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프로테이와 프로프로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계산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생리 모델, 즉 쥐와 인간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두 생리 모델을 동시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투여 형태도 마찬가지로 즉시 방출 정제 또는 정맥 주사 볼루스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이번 연습에서는 즉시 방출 정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용량에 대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는 10mg 용량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값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용량을 직접 입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 용량을 실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1mg과 100mg 용량을 사용합니다. 두 숫자를 세미콜론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세요. 또 한 가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여기 사이드 메뉴에서 각 화물마다 서로 다른 용량이 들어있는 별도의 열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 용량열을 직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설정을 마치시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열이 없지만 만약 용량열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에서 그 특정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화합물마다 다른 용량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꽤 유용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전제 중 하나는 구조만으로도 완전히 진행할 수 있고 실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실행에서는 기본 설정을 사용해서 구조만으로 완전히 진행할 것입니다. 분액 흡수를 계산하기 위해, 즉 A의 백분율과 B의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두 가지 모두 체크되어 있으니 두 가지 모두 계산할 것이고 1mg과 100mg 용량 모두에 대해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이걸 실행하려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뿐입니다.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다른 계산들과 마찬가지로 이 계산들도 멀티스레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초당 100개가 넘는 화합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정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컬럼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으며 1mg 용량에 대한 F의 이 백분율이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옆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100mg 용량에 대한 결과값 출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mg과 100mg 용량에 대한 중복된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FB, 다시 말해 흡수된 비율, 죄송합니다. %FA는 흡수된 비율이고 %FB는 생체 이용률 비율, 그리고 Cmax hum은 1mg 용량에서의 인간 대상 최대 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71mg을 뜻합니다. Cmax는 최대 혈장 농도에 도달한 값을 의미합니다. TMX는 이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투여에 대한 AUC가 있고 INF는 무한대까지의 AUC, 즉 0에서 무한대까지의 면적을 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산되어 추정된 총 청소율이 나타나 있으며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개별 청소율 항목들 또한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1, 2분의 1이라고 불리는 반감기, 즉 물질의 농도가 체내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과 화합물의 추정 반감기,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인간의 신체 내 분포 용적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꽤 많은 출력값이 있고 매우 유용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이 출력값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퍼센트파. 100mg과 1mg 용량의 %F의 비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대각선상의 흡수율이 농도와는 전혀 무관한 화합물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아닌 화합물은 흡수율이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100mg의 더 높은 용량에서의 퍼센트 FA는 항상 1mg에서의 퍼센트 FA보다 낮습니다. 물론 용량이 높을수록 결과적으로 예측되는 흡수 분율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실제로 이러한 화합물들을 직접 확인하고 다루는 일입니다. 용해, 도별, 채색,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 일부를 계산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연습의 일부로 이러한 특성들을 계산하는 이유는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농도 비의존적 대각선에 위치한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높은 용해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대각선에서 벗어난, 즉 농도 의존적인 화합물들 또는 적어도 농도 의존적일 것으로 예측되는 화합물들은 용해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또한 특정 용량에서의 FA 백분율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용량에서의 FA 백분율과 FB 백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 이번에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mg에서의 FA 백분율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mg에서의 FB 백분율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시 Y축에는 FB 백분율, X축에는 FA 백분율이 있고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F 백분율과 FM 백분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화합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그다지 많이 대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흡수된 분율과 생체 이용률 분율의 차이는 그 사이에 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화합물들은 흡수 분율과 생체 이용률 분율이 모두 높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높은 흡수 분율이 예측되는 화합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들에는 아마도 상당히 많은 대사작용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의 실제 생체 이용률 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러한 화합물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그래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FA 백분율을 분석해보고 투과성의 함수로 1mg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S 플러스 PEF, EFF 모델에 해당합니다. 이번엔 어떤 기준으로도 색상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다시 말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투과성을 가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화합물들, 즉 저희가 개발한 유효공장 투과성 모델에 따라 예측된 투과성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화합물들은 실제 흡수 분율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 화합물도 있죠. 다시 화합물들을 용해도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면 이번에는 용해도를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죠. 여기에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죠. 그 일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화합물들은 예측상 용해도가
낮은 화합물들입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용해도 제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흡수 분율 FA를 용해도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로그 스케일로 표시한 다음 경로별로 색상을 구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예측상 더 잘 용해되는 화합물들은 실제로 더 높은 흡수 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화합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이른바 투과성 제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인데 핸드릭슨과 동료들이 쓴 아주 훌륭한 논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핸드릭슨, 산체스, 필릭스, 그리고 최근 은퇴한 마이클 발저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으며 발저는 26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이 논문에 기여하신 연구에서도 3차원 플러스로 유사하게 분석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2차원 투영이었습니다. 이 플롯의 2차원 투영이었고 여기에는 4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1 화합물은 용해도와 투과성이 모두 높은 경우이고 클래스 2 화합물은 용해도가 낮아서 제한적이지만 투과성은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3 화합물은 그 반대로 투과성이 낮고 제한적이지만 용해도는 제한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투과성과 용해도 모두 제한되는 화합물은 클래스 IV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이 플롯들은 우리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특정 플롯은 그 그래프의 일종의 단면적인 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척 흥미로우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 주제와 연결되며 본 것처럼 일부 화합물은 투과성이나 용해도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더 자세히 분석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